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또 빛네트워크 대표 이창엽입니다. 암 보조 치료, 항암 보조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보조 치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항암 보조 치료란 거는 항암 도중에 내가 지금 한창 항암 치료, 우리 전통적으로 말한 항암 치료 있죠. 약을 혈관으로 집어넣는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직후, 암 진단받고 수술 직후에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그 치료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 또한 항암 보조 치료라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말하는 항암 치료들이 힘들죠.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치료가 끝나고 나서 남은 잔존암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항암 보조 치료라고 하고요. 또 3기 내지 4기 같은 진행된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보조적 요법으로 도와주는 것도 항암 보조 치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0기나 1기 치료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내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항암 보조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의원급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주사제, 수액제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보조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사이모신 알파 가장 많이 추천하고요. 제가 지금 우선순위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 또 세 번째는 미즐토라고 하는 면역치료요법, 또 네 번째는 셀레늄 요법, 또 다섯 번째로는 알파리포산 또는 치옥트산, 신데렐라 주사라고 하는 이런 주사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를 5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선택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요법들로 항암 보조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항암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들어보면은 글루타치온, 배곡주사라고 하는 이 주사도 맞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정확하게 아시고 선택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 주사제에 대한 설명편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도 이렇게 보조적 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고주파 온열암 치료, 몸에 열을 줌으로써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온열암 치료기도 항암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고압산소 치료,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고압산소 치료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또한 항암 도중에 함께 했을 때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 가지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유튜브 영상 중에 유포톤이라고 해서 광양자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에서 실제로 이 치료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을 건데요. 그 치료 또한 항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좀 된다고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유포톤은 산소를 혈액에 직접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서요. 고압산소 치료보다 조금 더 우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고압산소 치료기는 그냥 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 유포톤이라는 거는 혈액을 뽑고 다시 넣기 위해서 이제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된다. 좀 더 침습적인 방법이다. 다만 효과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중입자 치료기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1회 치료에 5천만 원 가량 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치료들도 항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치료,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항암하시고 보조 재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법, 흔하게 환자분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은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도중에 저는 항암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자의 영양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가지 환자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환자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암세포가 너무 잘 죽어요. 근데 체력이 약한 환자.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항암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잘 안 죽어요. CT 찍어서 팔로업이라고 하는 우리 추적 검사를 해보면 암 사이즈는 별로 잘 줄지 않는데 체력이 빵빵한 환자. 이 두 환자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생존율에서는 체력이 좋은 환자가 더 오래 사시는 거를 많이 보곤 하거든요. 확실히 영양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버티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잘 버틸 수 있게 항암 치료를 내가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항암 보조 치료요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무작정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혈액 검사하면은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서 내 몸 상태에 대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병원에 오시는 암 환자분들, 항암하고 있으신 분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미네랄 수치들,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검사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해주고, 단백 지표, 내 몸에 있는 단백질 수치, 그리고 영양에 대한 지표들이 있어요. 프리알부민 또는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좀 이름도 생소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결핍이 돼 있을 때는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항암 치료하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혈액 검사를 하는데 제가 검사를 하자고 하면 나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 저는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검진에서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을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꼭 하니까 건강검진들을 하시는데요, 검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피 검사를 하면 모든 지표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환자분들은. 근데 실제로 검진에서 보는 지표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가져와 보세요. 저는 지금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이 이미 검사했던 거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 전에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 다 해놨는데 제가 또 볼 이유는 없겠죠. 그걸 참고 삼아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뭐 아연 수치, 셀레늄 수치, 구리 수치,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지표 수치, 호르몬들도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잘 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했던 거는 빼고 새로 검사할 때는 필요한 것만, 필요한 수치만 다시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과잉 검사를 한다는 생각은, 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 네트워크 채널을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구독을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들 또한 검사를 하실 때 이유 없이 내가 이 검사를 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검사를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 거고, 해야 되는 검사는 이제 환자들한테 반드시 설득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항암 보조요법에는 크게 주사제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주사 치료,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치료를 하는데 내 체력을 위한, 또 버티는 힘을 위한 보조요법 치료가, 이제 주사 치료가 한 가지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요. 기계를 통해서 이제 온혈암이나 고압산소 뭐 이런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항암 치료가 또 한 가지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리즈는요, 각각 치료법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 정도면 항암 보조요법이 어떤 것이 있다 정도는 이제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잘 치료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령 인구 참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암하고는 떼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고요.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들이 제가 면담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셔서 암 걸렸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조기 발견해서, 건강검진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조기 발견해서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암 진단 받으시고도요. 완치에 가깝게 관리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3기, 4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의학기술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4기 진단을 받았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4기 진단을 받으시고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려서 삶을 연장시킨다 라고 말씀드렸던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처럼 내가 버티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10년 전이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고 올해가 또 기술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의 끈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치료들 있죠.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이 돼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 기기가 워낙 비싸고 1회 치료 비용이 비싸서 1회 치료 비용에 5천만 원이면 사실 아직 가격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병원 재량으로 그 비용을 받게 될 건데, 이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암에 걸렸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치료 못 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뒤, 3년 뒤, 5년 뒤가 되면 그 가격이 얼마나 싸질지 알 수 없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 분명히 기계의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러면 치료에 대한 비용도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잘 버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고, 또 뭔가 새로운 치료법이나 새로운 기계들이 도입이 됐을 때 최대한
저도 빨리 도입을 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잘 치료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잘 함께 치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